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처음 보는 사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 한 장이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황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는 이 사진 한 장을 영원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11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나던 그 즈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성남시장의 사무실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주식회사 언딘의 임직원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사진 오른쪽 아래 조그만 사진은 당시 세월호 인명구조를 위해 자원봉사로 나선 민간 잠수요원들과 다른 구조 선박들을 모두 밀어내고 오직 자기들 단독으로 세월호 인명구조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인명구조는커녕 수십 시간의 골든타임만 그냥 흘려보낸 바로 그 악명 높은 언딘 리베로호의 사진입니다. 이 언딘 리베로호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과의 관계와 당시 이 언딘이란 회사가 그때 무슨 짓을 하였는지가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중계하였던 아주 짧은 TV 영상부터 한번 보십시오. 기울어져 잠수사 투입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절체절명의 골든타임. 그러나 해경은 한두 시간 안에 사고 해역에 올 수 있었던 주변 구조선 20척을 부르지 않고 언딘만 기다렸습니다. 언딘 리베로호 도착 30시간 전인 지난 4월 22일 오전 2배가량 규모가 큰 현대 보령호가 도착했을 때도 구조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운항 허가조차 나지 않은 언딘 리베로호가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구조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언딘에게 세월호 구조 업무에 독점적 권한을 준 혐의로 최상환 해경차장은 14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13정 내 대공 마이크를 이용하여 태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판단하에 상급 지휘관세의 명시적 지시조차 이행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상환 해경차장과 언딘 측의 유착설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최 차장은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출항 자격이 없던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를 구조 현장에 투입시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도착해 있던 멀쩡한 다른 바지선은 뱃머리를 돌려야 했고 30시간가량 구조 활동이 지연됐습니다. 최 차장은 언딘 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이버섯 같은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는 등 언딘 측과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최상환 해경차장은 지난 2021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번 사진 밑에 빨간 사각형 안의 글을 보십시오. 성남시가 2013년 4월 언딘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우리은행 판교지점에서 언딘에게 5억 원을 융자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5억 원에 대한 1년치 이자까지 성남시가 대신 지급해 주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해난 구조업을 하는 언딘과 성남시는 정치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단 하나의 공통점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관련도 없는 해난 구조회사에 5억 원이란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고 그 이자까지 대신 성남시가 꼬박꼬박 납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더욱이 그 시점이 2013년 4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딱 한 달 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1년 후에 세월호 사고가 터집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언딘이 그 세월호의 인명구조를 한답시고 자원봉사 민간 잠수 요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구조 선박들까지 모두 세월호에 접근하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는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자연 발생적 재해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당시 자원봉사로 인명구조에 나섰다가 거부당한 한 민간 잠수요원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촉박한 시간 속에서 정말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왜 미루라고 했느냐 참 안타깝네요. 왜 양보하고 미루라고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하여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고 당시 바로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의문스러운 부분이고 왜 적극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느 누구의 무엇 때문에 구조를 미루는지 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뭐라고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구조 작업에 들어가 보셨지 않습니까? 서해 표지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상황과 지금 세월호의 상황을 비교하자면 특히 초기 대응에서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시는 모양이죠? 확실히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문제죠. 전체가? 어떤 여기서 전체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조류는 거기가 세다고 하나 배가 워낙 규모가 크고 에어포켓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선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다시 그 배의 그 균형이 이미 잡힌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구조 작업은 안으로 들어가서 침투해서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고 좋은 상황이죠. 예, 예. 배가 이 작은 배들은 에어포켓이 잡히면서 옆으로 둥글면 예. 바로 그 가라앉아 버립니다. 예, 예. 서해리 같은 경우. 그런데 이렇게 큰 배들은 격벽이 많이 있어서 에어포켓이 아주 많이 잡히는 경우죠. 예.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예. 필요로 안 해도 예. 얼마든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있었다. 충분히 구조를 할 수 있는데 안 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인지 어떤 이유였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예. 들으셨듯이 민간 잠수요원의 증언과 앞서 보신 TV의 현장 중계방송을 보면 당시 언디는 세월호의 인명구조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계한 해남구조 회사가 정치적 또는 사업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과 막역한 관계에 있었고 이재명은 또한 이 회사에게 금전적인 지원까지 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언디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수중공사 및 해양장비 사업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3년 후 IRC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합니다. 해양수중공사업체가 난데없이 여론조사업체와 협력업체가 됩니다. 그 후 2009년에는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합니다. 이 사업들은 수중공사업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중공사 업무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약, 무기, 석탄 등을 밀매하고 또 밀입국하는 인간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선박들에게는 이런 수중공사업체가 꼭 필요합니다. 바지선으로 옮겨서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언디는 수중공사 업무를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인명구조사업 실적이 전무합니다. 더욱이 해양군안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맞추어 2013년에 ISU에 가입합니다. 왜냐하면 ISU 회원사만이 인명구조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 후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인명구조를 한답시고 언딘이 그 세월호에 단독으로 투입이 됩니다. 당시 유착관계에 있던 해경은 민간 잠수요원들과 다른 선박들의 접근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언디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그 모든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세월호는 결국 인명구조 없이 침몰하고 맙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무척 궁금하게 여겨셨던 그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그동안 신주 모시듯이 잘 보관해오던 세월호 선체 일부를 고철로 팔아버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돈 때문이냐고 비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그 증거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광주 5.18 비밀보고서를 40년 후에 해제하였습니다. 이 세월호 비밀보고서도 언젠간 미국이 해제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세월호를 누가 침몰시켰는지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이 고철로 팔아버린 그 선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는 지금 전남 목포 신항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깨우기 위해서 이 선체는 장소를 옮겨 영구 보존될 계획입니다. 세월호 선체는 몇 년 뒤면 자리를 옮길 계획인데요. 이곳에서 1.3km 떨어진 고화도에 건립될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에 영구 보존하기로 한 겁니다. 34,000제곱미터 부지에 4.16 기억관과 생명공원, 또 생명체험관이 조성될 계획인데 부지 매립 작업을 거쳐야 해 2029년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체는 원형 그대로 보존합니다. 올해 안으로 이동 방안 등 기초 자료 조사를 끝내고 2027년에는 선체 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선체는 그 자체로 참사의 증거이자 잊혀져선 안 될 역사의 기록물인데요. 선체 보존을 통해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런 아픔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치유와 희망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